네,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사전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네. 땅콩 향한 날짜가 12월 5일, 검찰 수사가 17일이고요. 오늘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조금 수사가 좀 뜸을 들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 네. 조금 이렇게 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느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일반적인 수사를 볼 때는 다른 사건과의 비교해 볼 때는 아주 늦었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국민들께서 이제 빨리 수사가 진행돼서 뭔가 결과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바라시기 때문에 많아서,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을 테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영장 청구를 섣불리 했다가 기각됐을 경우에 수사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여론의 문매를 오히려 검찰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사를 좀 신중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한 글쎄요, 고심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예. 영장 청구에 있어서 고심하는 거는 오히려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발부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는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30일이죠. 청구가 네. 됐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30일에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통 청구하고 심사 바로 이렇게 받고 이것도 좀 이렇게 중간에 좀 기간이 좀 있는데 네. 이게 흔한 경우인가요? 종종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뭔가 이제 시간을 많이 주고 그렇게 보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제 언제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요. 이게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 글쎄요, 아직 구속 전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할 테고 만약에 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구치소로 가서 이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30일에 일단 이제 법원에 가서 실질 심사를 네네. 이제 받는 거군요. 집에서 그렇죠. 이제 예. 법원으로 가는 예, 거군요. 그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날. 오늘 네. 사전 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좀 살펴보죠. 자, 우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좀 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그 항공보안법상의 범죄와 일반 형법상의 범죄일 텐데요. 일단 그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사무장이나 기장에게 결국은 이제 그 위계 또는 위력, 여기서는 위력이겠죠.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서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또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역시 이것도 항공보안법에 있는데요. 승객은 이제 폭언이나 고성방가를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항공기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을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폭행했다는 혐의가 지금 그렇죠. 있습니다. 아직 뭐 예.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된 건 아니지만 예. 검찰은 충분히 그 사무장과 여승무원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라고 봐서 영장 청구한 거고요. 또 이제 일반 형법상의 죄도 이제 이번에 영장에 들어갔는데요. 강요죄, 즉 이제 그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인데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이 바로 강요죄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볼 때 결국은 그 대한항공에 오히려 대한항공 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대한항공의 업무를 오히려 이 조 전 부사장이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도 이번에 그 영장 청구가 된 것입니다. 네, 사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대한항공 측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잖아요. 사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 증거인멸에 관해서 이제 보고를 했다는 등 이런 기사들도 나오곤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혐의가 아직 입증이 안 됐나 봐요. 이 혐의가 빠져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모든 혐의도 지금 현재 입증 단계는 아니고 이제 예. 검찰에서 인정된다라고 해가지고 영장 청구한 단계긴 한데 특히나 이번에 그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영장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검찰에서 그 혐의는 없다라고 본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직은 그 여러 가지 그 임원들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그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뭔가 혐의를 이제 그 증거인멸하라는 거를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고 꼭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예. 증거가 부족해서 이제 넣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구속이 영장 발부가 된다면은 구속 후에 추가 수사를 해서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예.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황까지는 이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보고까지는 됐다는 거죠. SNS상으로. 네, 여러 가지 결국 보고는 했는데 예. 그 보고가 자발적으로 하고 끝난 것인지 아니면 조 전 부사장이 지시를 해서 교사를 해서 나머지 그 임직원들이 그에 따라서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반면에 이제 그 조 전 부사장하고 이번에 같이 이제 영장이 청구된 여모 상무가 있는데요. 여모 상무의 그 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혐의 내용인데 지난 8일 국토부가 박창진 사무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때
대한항공 염호 상무가 19분 동안 동석했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상무는 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증거인멸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고 국토부 조사관 한 명과는 수십 차례 통화를 하면서 조사 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증거인멸 혐의로 여상무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오늘 됐죠. 네. 사실 이번에 영장 청구가 됐는데 사실은 뭐 이 여상무가 그 관련된 상무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시를 받아서 과연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조 전 부사장 경우에도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게 드러나지 않았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여상무 입장에서는 교사를 받았든 아니면 본인의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서든 아니면 또 제3자의 지시를 받았든 관계없이 타인의 그런 그 형사 사건에 관해서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로 정말 법원에서 밝혀진다면은 형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그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 글쎄요 국민들의 그런 감정을 굉장히 악화시키게 한 것이 그 사태, 그 상황 자체도 그렇습니다만은 비행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도 그렇습니다만은 추후에 아니 아무리 오너 일가라고 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발벗고 나서가 이렇게 도와주고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악감정을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글쎄요 도덕적 비난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이 만약에 된다면 처벌을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거죠? 글쎄요. 사실은 다른 범죄들도 굉장히 형량이 좀 높은 것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죄 그 혐의가 증거인멸 교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형법상의 그런 거를 보면은 증거인멸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굉장히 뭐 낮은 정도의 낮은 수위의 그런 형벌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예.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국토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김모 조사관을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국토부가 자체 조사를 해서 검찰의 수사를 이제 의뢰해서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구체적인 혐의는 아무래도 이제 증거인멸에 이제 아무래도 관여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드러날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 형법상에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결국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서도 나왔던 이제 죄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긴 한데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결국 조사관은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 성립하는 건데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벌금도 없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 조사관이 실제로 그런 공무상의 비밀, 수사 관련된 정보를 대한항공 관련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전화 통화 등 해가지고 누설했다면은 이 죄 성립 또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창진 사무장이 이제 국토부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염호 상부하고 19분 동안 동석했다라는 것도 지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김모 조사관이 뭐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만약에 물론 그 조사 매뉴얼이 따로 있겠죠. 있겠는데 만약에 그 담당 상무가 이 박찬진 사무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그 박찬진 사무장과 같은 편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동석을 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고 오히려 박찬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 측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입막음을 하고 뭔가 무언의 압력을 주기 위해서 동석을 했다 그런다면 글쎄요. 그 조사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겠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글쎄요.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될 테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혹시나 조사관과 그 담당 상무 사이에 뭐 어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은 뭐 거래라든지 그렇죠. 혹시나 만에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유사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땅콩회항 외에도 이제 사적인 용도로 1등석 항공권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뭐 검찰 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그 항공기 관련된 사건, 이번 사건과 별개로 그동안에 이제 1등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한 그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 전 부사장 등을 비롯한 다른 다른 회사 임직원들이 이렇게 결국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1등석을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은 그 형법상의 그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충분히 있을 근데 걸로 보시는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배임이라는 것은 그 내부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한항공 자체 규정상 뭐 어느 일정 그 직위 이상의 그 임직원이 결국 뭐 이제 그 여행을 할 때 항공기를 이용할 때 뭐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내부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배임은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군요. 네, 실질 심사 30일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벌금형이 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예측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 예상이라는 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여론의 좀 문매를 맞고 굉장히 좀 죄질도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사후 대응도 부적절했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조 전 부사장이 했던 행위만을 놓고 본다면 과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법률로부터 약간 의문스럽긴 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영장이 과연 발부될 것이냐, 구속될 것이냐. 구속은 예외적인 거거든요. 뭐 도주 우려라든지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증거인멸 혐의가 들어간다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뭐 아니면 주거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등이 있어야지 구속이 되는 건데 글쎄요 영장 발부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일반 시청자들께서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 기대하시거나 아니면 예상하시는 것과 약간 다른 쪽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이거 오히려 좀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 높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